오늘은 제가 23살에 1억을 모았지만 후회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1억을 어떻게 모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1억 모은 이야기들 보면 솔직히 막 와닿진 않았어요. 대부분 투자더라고요. 사회 초년생들, 그 중에서도 나이 어린 친구들이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말 그대로 그냥 돈을 모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20살 때부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23살까지 4년을 일한 거죠. 어렸을 때부터 빚 없이 살고 싶다는 꿈이 있어서 30살까지 빚 없이 2억을 모은 후 내 집을 사고 결혼하려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무튼 5년 전까지만 해도 2억으로 빚 없이는 아니지만 빚 좀 지면 집을 살 수 있는 시대였으니까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23살까지 1억을 모으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럼 1년에 최소 2,500만 원을 적금해야 하는데 쉽지 않았어요. 20살 때는 연봉도 그렇게 높지 않았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연봉이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은 연봉인데 신입 때는 한 달 실수령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26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한 달에 60만 원으로 생활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쉽진 않았어요. 가장 큰 난관이 고정지출이었습니다. 고정지출이라고 하면 월세, 통신비, 식비 등이 있겠죠. 이걸 최대한 줄였어야 했어요. 제일 먼저 통신비. 저는 데이터 무제한을 씁니다. 게다가 휴대폰 약정도 있어서 통신비가 만만치 않게 나옵니다. 데이터 요금제만 78,000원에 휴대폰 할부금, 부가 서비스랑 부가세해서 원래는 12만원 정도를 내야 하는데 58,990원만 냈습니다. 보시면 중고폰 가격 보장 할인 3,909원, 한방에 요 결합 할인 8,000원, U+ 샵 다이렉트 할인 4,964원, 선택 약정 25% 할인해서 17,728원, 총 34,601원 할인 받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제가 쓰는 신용카드로 통신비 만원 할인해 회사에서 통신비 만원을 지원해줘서 부가세 포함 총 58,000원 정도 할인받고 있습니다. 4년 동안 280만원 정도 할인받은 거죠. 그 다음 식비입니다. 식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신용카드 혜택을 최대한 사용했어요. 점심시간에 음식점에서 사용하면 5% 할인받는 카드들도 많고 그냥 음식점에서 사용하면 할인받는 카드들도 되게 많습니다. 이거로만 한 달에 최소 1만원, 많게는 2만원까지 할인받았어요. 그럼 4년 동안 최대 100만원 정도 할인받았네요. 그 다음 월세 관리비입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월세는 안 냈어요. 대신 관리비를 12만원 정도를 냈습니다. 이것 또한 관리비 할인되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한 달에 항상 5,000원에서 1만원 정도 할인을 받았어요. 게다가 저 혼자 살지 않고 두세 명이서 같이 살았어서 부담도 적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할 때 꼭 들어가던 게 신용카드죠? 전 어렸을 때부터 신용카드를 쓰면 돈을 탕진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런지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신용카드만큼 쉽게 돈을 절약하는 게 없어요. 저는 항상 신용카드를 최소 2개 이상 발급받고 사용합니다. 게다가 계속해서 해지 재발급을 반복합니다. 요즘 토스 같은 데서도 발급받으면 10만원 주고 그러잖아요? 다른 데도 발급 조건으로 돈 많이 줍니다. 제 채널에도 이걸 다룬 영상이 있어요.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 보면 체크카드만 쓰거나 신용카드 하나 발급받고 그거로 모든 걸 결제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좀 손해라고 생각해요. 저는 카드를 항상 2개 이상 발급받는다고 했죠. 그럼 각 카드를 어디에 써야 하는지, 할인 한도는 얼마인지, 내가 얼마나 할인 한도에 근접했는지, 다음 달에 혜택을 받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카드를 어디에 얼마나 더 쓰면 좋을지를 그 주가 시작하는 월요일에 항상 메모장에 적어둡니다. 항상 금주의 소비 예상 내역을 미리 파악해요. 또한 어떤 카드를 언제 해지를 해야 할지, 언제 재발급을 해야 할지도 메모장에 다 있습니다. 근데 할부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투자 잘하는 사람들은 그 할부 금액을 다른 곳에 투자해서 돈을 더 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일반인은 할부하는 순간 예상치도 못한 금액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면 많이 당황하실 겁니다. 참고로 저는 차는 안 살 거예요. 차 사는 순간 한 달 60만원 미만으로는 생활하지 못합니다. 유지비에 보험비에 차량 비용 생각하면 돈 모으기 힘들어요. 게다가 혹시 차 사고 난다고 하면 마음 아픕니다. 2017년에 산타페이 신형 나온다는 소식에 지를 뻔했는데 아마 질렀으면 지금 이 영상 찍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30살까지 차 안 살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어떻게 돈을 썼느냐를 말했는데 이제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 말씀드릴게요. 한 달에 200만원을 그냥 통장에만 넣어놨느냐? 설마 그랬겠습니까? 일단 제 통장은 크게 급여 통장, 비급여 통장, 주택 청약 통장, CMA, 적금 통장 이렇게 있어요. 당연히 급여 통장과 비급여 통장은 회사에서 돈이 들어오겠죠?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우선 주택 청약으로 20만 원을 넣습니다. 이건 연말정산 때문에 20만 원을 넣는 거예요. 저는 매년 연말정산으로 100만 원 이상 받는데 이건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조건이 안 돼서 청년 우대형 주택 종합저축을 들 수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일반 주택 청약을 들었어요. 금리 1.7%, 진짜 개똥입니다. 그리고 남은 180만 원 중 100만 원은 꼭 1년이나 6개월짜리 단기로 이벤트하는 은행에 적금을 넣어요. 예를 들어 저번에 하나은행 5% 특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 뜨면 무조건 넣습니다. 그런데 저런 데 넣어도 30만 원 한도 이런 게 있어서 나머지 70만 원은 또 제일 금리 높은 거 찾아서 넣어요. 그래봤자 이자 진짜 얼마 안 됩니다. 저번에 하나은행 5% 특판했을 때 이자 8만 원 받았어요. 그냥 투자금 모은다 생각하고 넣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판 같은 게 없다? 그러면 무조건 CMA 넣습니다. 지금은 CMA가 환율 똥망하면서 금리가 떡락해버렸지만 재작년까지만 해도 금리 7% 이벤트 이런 거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결제 예정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금액을 CMA에 몰빵했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자가 매일매일 들어오는데 1,000원 이상씩 들어오니 꽤나 쏠쏠하더라고요. 1,000만 원만 잡아도 4년이면 150만 원 정도 되네요. 물론 그 전에 금리 떡락해버려서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23살에 1억 원을 모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항상 물어봅니다. 와, 1억 모았으면 이제 앞으로 넌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너의 삶이 달라졌겠는데? 맨날 맛난 거 먹고 다니겠다. 이래요. 근데 제 삶이 바뀌었냐고요? 천만에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돈을 아득바득 모은 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멍청하게 공부만 하고 일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차라리 적금 대신에 투자를 했었어야 했어요.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란 걸 압니다. 그런데 지금 그 1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생각하면 허탈해요. 제가 진짜 엄청 열심히 모았었거든요. 제가 그때 그러니까 20살에 사고 싶었던 100만원짜리 물건들이 지금은 120만원 되어 있는데 제 계좌에 있던 100만원은 고작 110만원도 안 되어 있어요. 21살 때 여행 가고 싶었던 나라 100만원이면 자유여행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150만원도 부족합니다. 거기에 코로나까지 겹쳐서 그냥 아예 여행을 못 가요. 추억 자체를 쌓을 수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냥 그때그때 사치도 좀 부리면서 살았을 걸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놀지도 못하는데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모르는 20대가 투자를 하는 영상 올라갈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다들 화이팅 하세요.